hot summer, hot hot summer, hot summer, hot hot. 너무 더워. 지금이 6월 초 27도, 28도 꼴랑 요럴 때인데도 민소매 입고 다니는 여자. 난 이제 죽었다. 7월, 8월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딱 맞는 뭔가 나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런 트윗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요즘은 트윗이라고 안 하는구나. X라고 하겠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리오 캐릭터 침착맨, 100몇만 유튜버 침착맨님도 감겨버린 마성의 매력 한교동. 너무 귀엽죠? 헬로키티랑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쿠로미, 뭐 포차코 이런 애들 시리즈를 일본의 산리오라고 하는데 얘네 그 산리오 애들 중에 막 밴드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중에서 우리 교동이가 베이스를 맡고 있어. 원래 밴드 덕질하다가 마지막에 베이스로 가게 되잖아. 이런 말하면 좀 홍대병 같겠지만 한교동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한교동을 좋아했었다고요. 아무튼 그런 교동이기 때문에 산리오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일본의 그런 어인 전설, 인어 전설 이런 데서 기인한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는 뭔가 출생의 비밀을 본 듯한 일본에서 반은 물고기, 반은 사람인 괴물을 한교진이라고 불렀대. 거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어떡해. 물론 진짜 이 산리오 디자이너가 그 검은 늪지대 괴물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건지 뭔지 어떻게 모르지만 나는 봐야만 겠어. 잭 아놀드 감독의 검은 늪지대의 생명체랑 게르모 델 토로 감독의 Shape of Water, 사랑의 모양을 봤다. 근데 이 검은 늪지대의 생명체 라는 영화가 오타쿠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타쿠들 사이에서 이미 굉장히 입소문이 많이 나 있던 영화 같더라고요. 이게 1954년작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뭐 연출, 촬영 방식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 캐릭터 디자인이랑 설정부터도 뭔가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 같아. 마치 like 나처럼 말이지. 리메이크 문의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기에르모 델 토로도 이거 찍을 때 애초에 그냥 이 작품 리메이크로 깔고 가고 싶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뭐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제작자가 저기 멕시코의 어떤 지인한테 아마존의 그 반인 반어에 대해 전설에 대해 들었는데 그거랑 미녀와 야수 모티브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 암튼 이 지간에 그 검은 늪지대 영화 시놉시스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생물학자인 칼은 아마존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인간과 유사한 양서류 화석을 발견한다. 그는 남은 화석들을 발굴하기 위해 친구와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아마존으로 향한다. 아가미 인간은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을 적대시하지만 함께 온 유일한 녀석 K에게는 다르게 대한다. 아가미 인간이 그를 납치하자 사람들은 그를 구하려고 하는데 대충 가닥이 잡히시지 않나요? 신업 보자마자? 백인 과학자들이 겁대가리 없이 아마존 들어가가지고 과학적 발견 어쩌고 하면서 깽판 치는 이야기다 라고 밖에 나는 아무튼 계속 그렇게 적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어쨌든 이거 한교동 나온다고 해서 본 영화인데 그럼 교동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고잖아. 그 교동이 입장에서 보면 얘네 진짜 쓰레기들. 그러니까 인간은 지구상에 암세포가 분명합니다. 정말 심지어 과학자라고 달고 나오는 애들이 이러니까 더 웃긴 거야. 아무리 54년도고 B급 표방하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지만 일단 처음에 그 양서류 화석을 발굴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덜렁덜렁 들고 다녀. 나중에 물론 처음에는 뭐 채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쳐. 나중에 이렇게 표본으로 만들잖아. 그것도 뭐 막 씌우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이러고 야 얘들아 이거 봐라 막 화석이다. 그래 뭐 이거 뭐 과학 영화 아니고 크리처 뭘 이거 뭐 컬트 영화니까 오케이. 근데 그러고 이제 아마존을 가잖아. 제가 영화를 볼 때 가장 쉽게 긁히고 가장 쉽게 열받아하는 포인트가 그런 어떤 서비스 씬을 너무 과하게 남발하는 건데 유일한 홍일점이고 여성이고 할지라도 과학자라고 하고 달고 나왔는데 아마존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는 좀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다리가 모기들로 잔뜩 물리지 않겠어요? 산모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신발은 또 일어난다? 이거 뭐 어디 가자는 거지? 다음 씬에서는 또 가끔 탐험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해. 근데
나중에는 그냥 비키니를 입고 강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영을 하는 거야. 수영이면 다야? 싱크로나이즈를 한다니까요? 물론 당연히 예쁘지, 예쁜데 이제 나는 몰라, 내가 너무 21세기 사람인지 낭만이 없는 사람인지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개꼴값 떨 안 돼요. 아마존 강에서 심지어 그 전 시퀀스에서 막 그 강에 막 악어도 살고 막 이런 거를 보여주고, 근데 이런 새하얀 비키니를 입고 거기서 춤을 출 수 있어? 야, 저 빨간색으로 물들어봐야.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진지충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전문가들을 열정과 의지라는 이름으로 무모한 돌대가리처럼 행동하게끔 그리는 게 너무 싫어. 야, 그리고 봐봐라. 제가 아까 교동이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냥 평화롭게 아마존에서 잘 살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털 부숭부숭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야. 자기네 집 정원 앞에 불법 주차하질 않나, 막 풀 뜯어가지 않나. 심지어 내가 진짜 참을 수가 없다고 느낀 부분이, 담배를 피다가 그걸 강에다가 이렇게 버린다? 야, 이 새끼들 과학자들 맞아요? 이거 그냥 과학자를 표방한 과학자 호소인들 아니야? 그러면 안 빡쳐?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거를 무슨 교동이가 막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야생동물이라서 인간들 공격한다, 이런 어떤 걸로 프레임 짜지 말라고. 그리고 교동이 입장에서 봐봐. 이제까지 그냥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아니 어떤 새하얗게 옷 입은 애가 강에서 막 이런 춤을 추면서 수영하면은 충분히 구애의 몸짓처럼 보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백인 기득권 계층의 우매함이 잔뜩 느껴지는 그런 씬들이 너무너무 웃겨버린 거야, 정말. 아우, 목 아파. 아무튼 지금 이 포인트에서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쨌든 교동이잖아요. 너무 귀여워. 일단 이 캐릭터 디자인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없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거부감 들진 않고 잘 뽑혔고, 정말 인간과 물고기의 그 어딘가에 막 있는 듯한 그런 상상력이 가득 담긴,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나 딴 말인데 물고기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대체할 순 없을까? 자꾸 저기 이 캐릭터 편에 서가지고 인간들 다 죽여버리라고 나도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 기에르모 델 토로가 뭐 이렇게 이 영화를 만든 게 진짜 이 영화가 좋아서 오타쿠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처럼 보다가 인간들 진짜 쓰레기다 이 생각으로 쉐이프 오브 워터를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어. 그 영화에서 그렇게 사회를 비판하고 막 소수자를 이렇게 뭔가 응원하고 하는 분위기로 나온 것이 이유이진 않을까. 이렇게 괴수가 여자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잡아가는 영화가 또 뭐 있을까요? 킹콩? 그런 영화들에서 여자 잡혀가는 게 조금 더 이렇게 긴장감 있고 막 그게 엄청 큰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아마? 근데 이 영화에서는 교동이가 영화 끝나기 한 10분 전인가? 후반부부터 이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전부터는 내내 인간들이 교동이 잡아가려고 삽질하는 이야기밖에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심지어 자기네 집 깽판 만들어 놓고 자기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까지 가려고 하는데, 교동 입장에서 안 말려? 많은 시네필 선배님들은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았지만 저는 그런 옹졸한 마음 때문에 그냥 그랬고요. 물론 시대상을 고려해보면 놀랄만한 연출은 많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그 캐릭터 디자인을 떠나서 분장 퀄리티도 막 아가미가 벌렸다가 이렇게 좁아뜨는 그런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오타쿠들이 환장했구나. 음악도 진짜 격정적이면서 고전적이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막 카메라 워킹이 지금처럼 막 만화처럼 이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음악이 그 부족한 어떤 한편으로 심심할 수 있었던 긴장감이라든지 연출적 요소를 더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말해보자면 연출 디테일은 대박인데 스토리는 왜 그러지? 불쌍한 우리 교동이. 기에르모 델 토로의 Shape of Water인데요. 아마 검은 늪지대는 몰라도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보셨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검은 늪지대를 보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닐까? Shape of Water 신업은요, 1960년대 미 항공우주연구센터 비밀 실험실에서 일하는 언어장애를 지닌 청소부 엘라이자. 어느 날 실험실에 온몸이 비늘로 덮인 괴생명체가 수조에 갇힌 채 들어오고, 엘라이자는 신비로운 그에게 이끌려 조금씩 다가가게 된다. 그러나 센터는 그를 해부하여 우주 개발에 이용하려 한다. 이에 엘라이자는 그를 탈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한국 영상 자료원에서도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거든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어린 시절 검은 늪지대의 생명체를 좋아했으며 쉐이프 오브 워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온다. 단순한 카더라가 아니었다는 것이 굉장히 좋군요. 사실 오늘 뭐 각 잡고 리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동이 좋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좋더라고요. 셀리 호킨스 이 배우가 이 영화에서 정말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약간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에 나오는 공효진 씨처럼 이 영화에서 뭔가 되게 사랑스럽고 평소보다 더 눈길이 가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단언컨대 여기서 나오는 마이클 셰넌 씨 캐릭터는 역겹으로 봤을 때 서브스턴스 새우 까먹는 아저씨 그 씬 볼 때도 이거 이 역겹 어디서 기시감이 드는데? 라고 느꼈는데 물론 같은 결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급으로 짜증이 났었거든요. 아무튼 뭐 이 영화는 유명하기도 하고 인기도 있었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니까요. 미래를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막 사람들 막 쥐어짜내고 공장식으로 찍어내고 막 이러는 사회에 대해서 마냥 적응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또 장애인, 흑인, 게이, 외골수로 구성된 이 멤버들은 어디 약간 흔히 미디어가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표방되는 그 이미지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자기들끼리 진짜 뭔가 그렇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우정과 사랑과 개 생명체까지도 품어주는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아름다운 이미지들이나 미장센들도 가득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당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봐도 좋다. 진짜 정말 재밌게 봤어요. 물론 검은 늪지대를 보고 바로 다음에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은 늪지대의 교동이는 너무 불행해 보였고 배드엔딩인데 쉐이프 오브 워터의 교동이는 잔뜩 사랑을 받고 해피엔딩으로 둘이 마무리가 된 걸로 되니까 감독의 그런 마음, 아니 아무리 종이 달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사랑해서 저 여자 데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어떤 울컥한 제작 의도를 조금 더 마음에 품고 관람하시면은 이 영화가 더 저처럼 촉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제 기억에 이 당시에 논란이 또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가 한참 이제 막 PC 막 하고 막 그런 것에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고 조심스러워 할 때여서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실험실에 갇혀있던 생명체,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아무튼 여겨지지 않는 생명체랑 그를 구원하는 인간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설정을 좀 이제 농아라든지 작고 사랑스러운 여성, 그리고 그에 반대되어 되게 울룩불룩하게 조금 험상궂게 그려지는,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그려지는 야생동물 이렇게 매치해놔서 그렇지 되게 좀 폭력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막연하게 뇌 빼놓고 봤을 때 이 관계는 사랑이야 쌍방이야 이랬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묘히 조련된 거고 개나 고양이들이 밥 주는 사람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적절한 관계가 그려진 건지 않았냐라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만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주인공 연인의 그런 관계 이후에 약간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아줌마들 매운 토크 하는 씬, 뭐 어떻게 했냐, 뭐 그게 가능하냐, 뭐 이런 토크 씬을 나 같으면 안 넣었을 것 같긴 해. 하지만 나는 이번에 검은 늪지대를 보면서 비교하는 입장이었잖아? 아니, 이 둘은 사랑은 맞아. 단순히 뭐 셀리 호킨스 캐릭터가 그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 끌렸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외로워서 그냥 단순히 누군가 필요했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쌍방이라고 생각해. 일단 여기 나오는 교동이 진짜 졸라 귀여워. 물론 검은 늪지대의 버전도 귀엽겠는데 얘는 진짜 그냥 감독이 대놓고 얘 사랑스럽게 만든 게 너무 티가 나고, 보면서 터졌던 씬이 이제 엘라이자가 삶은 계란 주면서 교동이랑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막 다른 연구원들에게는 막 우라우라 했던 계란 껍질 보면서 막 호해 막 이러면서 막 건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건드는데 얘는 MBTI 테스트해보면 최소 인프피. 인프피인데 키가 엄청 크고 손발에 갈퀴가 달리고 손톱이 뾰족할 뿐인 애인 거야. 그리고 그 영화에서 셀리 호킨스 어떤데? 너무 사랑스럽잖아. 춤 이렇게 추고 막 이렇게 손짓 되게 부드럽고 우아하게 하면서 막 자기한테 막 이렇게 하는
사랑해야 된다고. 그 기본적으로 교동이는 주종 관계라고 여겨지는 그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능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무엇보다 그 어빌리티, 힐링 팩터가 있잖아요. 얘는 신이야. 물의 신이라고.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험실에 잡혀오긴 했지만 그것은 얘가 인간보다 뭐 우매하거나 어떤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인간들이 선 넘은 거지. 어떻게 아마존에 있는 강의 신을 잡아와. 미친놈아. 그러니까 마이클 샤넌이 그렇게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이 둘을 사랑이라고 봤고, 사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꽁기한 부분이 남아있긴 했지만 사랑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둘은 굳이 따지자면 같은 종족, 같은 종류의 생명체들인데 한 명은 아마존 강에서 자란 거고 한 명은 도시에서 자란 거라, 즉 엘라이자는 태화된 한교동인 것이다. 그래서 쉐이프 오브 워터 오랜만에 보니까 가슴 몰랑몰랑해지고 촉촉해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보기 굉장히 습하고 좋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인어나 어인 컨텐츠에 꽂혀서 또 막 삽질하고 있는데, 타카하시 로미코 그 이노야샤 작가님의 인어의 숲이라는 작품, 예전에는 제가 또 피치 이런 것도 봤어요.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다음에는 뭐 쿠로미 영화 특집을 갖고 와볼까? 뽀짝코? 안녕.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너무 더워.